메가헤르츠 여러분의 문화방송입니다. IMT 2000 애니콜로 앞서갑니다. 디지털 익사이팅 애니콜. 디지털 익사이팅 애니콜이 한시를 알려드립니다. MBC FM for you. 아이고 졸려라. We are the children of darkness. We're friends of moon and stars. Now you are one of us. We're 이 시간에 늘 깨있는 사람들도 피곤이 조금 먼저 온 날이라든가 어제 좀 무리를 한 다음 날이라든가 할 때는 졸려라 라고 생각을 할 때가 있죠. 대한민국의 모든 사람들이 다 이 시간에 오늘만큼 굉장히 졸리구나 하고 있어도 자기 하나만큼은 이 시간에 졸다니 피헷 21세기 뒤따라진 분이시래군요. 이 시간은 벌써 행동하는 시간이 된 지 오래입니다. 이 시간에 무슨 졸음은 이라고 외치면서 흥겨운 밤 시간을 제공해야 될 DJ가 아이고 졸려라. 이 배신감을 느끼시는 분들 DJ 좋으니까 오늘은 방송이 텄구나라고 잠자리에 들어야겠다라고 생각하시는 분들 제가 지금 좀 떠듬죠. 말이 좀 둔하죠. 술 마신 게 아닙니다. 잠에서 지금 들깬 거지. 속사정은 무엇이냐. 요새 그러니까 말하자면 태고적부터 인간은 아침에 일어나서 해가 똑 떨어지면 잠을 잤다 하고 아침에 일어나는 것을 강조하는 그런 책이 몇 권 있대요. 읽지는 않았지만 조금 일찍 자볼까 하고 일찍 잤다. 굉장히 몇 시에 잤냐면 저녁 8시요. 어제 방송 뭐냐? 녹음이었지. 두 번째 인터넷으로 넘어가서 인터넷 방송은 생방송이라고 그러지 않았냐? 거짓말이지. 그래서 일찍 자고 새벽에 일어났거든요. 옛날에 할머니 할아버지 분들 밭 갈러 가시고 소 꼴 베러 나가실 시간에 하루 종일 눌리죠. 하루 종일. 한 번 아침에 일어난 대가가 이래요. 여러분, 우리 어둠의 인간형은 그냥 살던 대로 살아야 돼요. 아침형 인간이 뭐고 아침에 일어나면 건강에 좋고 늦어도 몇 시간 잠자리에 들어요. 그런 게 어디시오. 날 봐요. 날 봐. 한 번 배신 때리고 일찍 잤다가 아이고 다음부터는 무슨 일이 있어도 해가 뜨기 전엔 자지 않을 겁니다. 자, 잠을 깨는 의미에서 노래 한 곡을 듣고 나면 조금 정신이 차려서 돌아올 거예요. 어우 졸려. 잠 확 깨기 위한 노래를 준비했는데 깰래나 안 깰래나? 오늘부터 상품이 늘어났지롱. 그러니까 뭐냐면 길티 기어 이그젝스 샤프 레일로드인가 제목이? 그 샤프를 장전하는 하여간 이 게임의 음악을 넥스트가 했잖아요. 그 게임 CD하고 안에 사운드 트랙도 들어있거든요. 저희가 음악을 한. 를 10개 받아왔어요. 10개밖에 안 되기 때문에 이거를 울고 먹기 위해서 어떻게 할 거냐면 일주일에 한 분씩 10주간에 걸쳐서 한 사람 한 개씩. 심한가? 이틀에 한 개씩. 아니야. 하루에 한 개면 열흘이면 끝나잖아. 그럴 순 없어. 이게 얼마짜린데. 참고로 말씀드리면 그냥 PC에서는 안 돌아가요.
이 콘솔 게임이니까요. 근데 하려던 얘기는 그게 아니고, 일본 게임이죠, 원래는. 길티 기어의 한국판 사운드 트랙을 우리가 한 거였는데, 이게 일본으로 역수입돼서 일본 시장의 음반 시장에 발매가 돼버렸어요. 왜 이런 일이 벌어졌는지는 잘 모르겠는데요. 양국의 마스터링 기술이 좀 차이가 나기 때문에, 일본판 버전, 정식으로 다시 소개해드릴게요. 이거 진짜 웃기다. 일본 오락인 길티 기어의 한국판 버전의 한국판 사운드 트랙의 일본어 버전이요. 이렇게 시작하면 왔다리 갔다리 하고 있죠, 지들끼리. 예, 그래서 일본판이 나왔는데, 음질이 많이 좋아졌어요. 그래서, 우리 한국 구입자들한테 제공되는 CD보다는 음질이 훨씬 좋아요. 그 중에서, 스타 체이서라는 이 무시무시한 쌍팔년도 정서이며, 이 메탈인가 짠짠인가라는 착각이 들게 하는 굉장히 쌍스러운 비트의 오빠 땡겨류의 음악인데, 오빠 땡겨류의 음악이면서 그게 또 펑크하고 뭐 이렇게 요즘에 모던한 그런 분위기가 나와 있으면은 그건 또 이제 유행이며 뭔가 세련이라고 치겠는데 그것도 아니고 이 쌍팔년도 클래시컬 메탈로 오빠 땡겨니까 죽는 거죠. 돌아버려요, 이거 듣고 있으면. 근데 이제 게임 음악으로 만든 거니까라는 핑계를 붙이면서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곡 들으면서 잠 좀 깨자고요. 아, 자는 사람 나밖에 없는 건가? 그럴 줄 알았어. 내가 잘못 틀었네. 오늘은 제대로 트나 하였건만, 그러니까 노래가 30몇 곡이 40곡 가까이 들어있다 보니까요. 이 노래가 저 노래가 저 노래가 이 노래인가 헷갈렸어요. 제가 보내드리려고 그랬던 건 카이의 테마인 Pillars of the Underworld라는 노래 제목이었어요. 제목은 별로 안 유치한데 왜냐면 영어라서 데뷔나 네가 다 붙여라고 했거든요. 방송의 진행 과정과 앨범의 제작 방식에 대해서 점점 더 실망하고 계신 분들이 계시다면 세상에 그대를 속일지라도 너무 노여워하거나 해철에게 짱돌을 던지지 마세요. 다 그런 거예요. 음악 다시 나가요.
짠. 이 다음에 무슨 말을 해야 되는데, 아직 몽롱해서 광고나. 어서 오세요. 테라스 야외 테이블 전망대 원하시는 자리로 모시겠습니다. 무선을 강하다 엑스노트. 인텔 센트리노 모바일 기술로 자유로운 무선 인터넷 엑스노트 LM. 세상의 노트북들이 시기하기 시작합니다. 모바일 특권 엑스노트. LG IBM. 마야 뺨 맞네? 또 마야 뺨 맞네? 가수 뺨치게 노래하자. 금영 반죽이. 가수가 타고나나? 금영이가 만들지. 반죽 빵빵 신곡 빵빵 노래방 갈 땐 나를 빛나게 하는 반죽이 금영. 시작하자 룰루 생활. 닦지 말고 씻으세요. 닦지 말고 씻으세요. 웅진이 만들어 씻는 물이 다르다. 닦지 말고 씻자. 웅진 블루 비데. 언제까지 닦을 거야? 알았어, 씻을게. 오뚜기에서 건더기가 풍부한 파스타 스프가 새로 나왔습니다. 깊고 풍부한 맛의 파스타까지. 건더기가 풍부한 파스타 스프. 브로콜리, 양송이, 토마토 세 가지 맛. 든든한 게 한 끼 식사로도 좋겠네. 오뚜기 건더기가 풍부한 파스타 스프. 아니, 언제까지 닦을 거예요? 건더기가 그렇게 풍부해서요? 무슨 얘기를 하는 거죠? 굉장히 졸린 날입니다. 이제 방송을 시작하고 나니까 막상 목소리도 좀 돌아오고 정신이 좀 드는 듯해요. 자, 지난주에 이 참 많은 화제 만발. 너 그 모자 안 벗을래? 서태지처럼 보여. 그것도 요즘 서태지냐? 데뷔 시절 서태지처럼 보이는구만. 아주 지난번 방송으로 많은 사람의 간담을 서늘하게 하면서 이 지난주에 화제를 불러일으켰던 저희들의 새로운 코너 이름 꽃미남 수다방. 예, 두 사나이 이 MTV에서 방송되는 고스트 TV 프로그램 가운데에서도 새로운 프로그램을 진행하게 되어 이제는 뭐랄까 뭐지? 복합예술인? 뭐 하여간 그런 걸로 가고 있는 것 같아요. 넥스트의 베이스와 드럼인 주니어 쌤입니다.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네. 무슨 얘기를 하세요? 네, 아니, 또 이번 주도 역시 뵙게 돼서 반갑고요. 네. 안 잘려서 반갑다는 얘기죠? 그렇죠, 뭐. 네, 저도 반가워요. 게스트와 DJ 간에 별로 그렇게 신변의 차이가 없어요. DJ도 언제든지 이거 위험해요, 이 방송 지금. 네. 상태가 매우 좋지 않네요. 뭐 저는 괜찮은데 네. 양쪽에서 우리 쭈니 씨랑 네. 우리 저 준 씨 왜 그래요? 네. 다른 생활을 아, 마이크가 안 나온다는 신호를 지금 계속 보내고 있었던 거죠? 알면서 안 열었는데. 자, 말해봐요. 얘기해봐요. 넥스트에서 드럼 치는 쭈입니다. 네, 마이크 괜찮네요. 이제 내릴게요. 아하. 너, 네, 제가 왜 미워하는지 알죠? 왜요? 좀 전에 방송하러 네. 우리 둘이 여기 57분 40초에 들어온 거 알죠? 네. 56분에 들어올 수 있었거든요, 분명히. 네. 둘이 엘리베이터를 탔는데 네. 졸려가지고 둘이 같이 기대가지고 졸다가 엘리베이터가 도로 내려가는 거야. 그래가지고 내가 안 눌렀거든요. 생방송 스튜디오에서 못 내리고 둘이 엘리베이터에 실려서 도로 내려갔잖아요. 생 씨는 이런 경험 없어요? 글쎄요, 뭐 딱히 기억나는 건 없는데요. 뭐 안타깝기만 합니다, 옆에서. 저는 언제 최악의 사건이 있었냐면 제가 잠실에 살았는데요. 네. 학교를 걸어 전철을 타고 신촌에서 내려야 했어요. 네. 근데 아시다시피 2호선이 순환이잖아요. 그렇죠. 순환이죠. 한 바퀴 삥 돌아서 전서울 시내를 돈 다음에 잠실로 돌아오잖아요. 네. 아침 수업을 가다가 졸려가지고요. 친구랑 저랑. 친구는 저희 집 앞에 주공단지 사는 녀석이었는데 둘이 그러니까 가까우니까 같이 가자 그래가지고 전철을 같이 탔어요. 근데 둘이 졸다가 이대역에서 내리려고 그러는데 거기는 에스컬레이터가 너무 길다라고 해서 신촌역에서 내리자라고 해서 내리려고 그랬는데 졸다가 지나친 거예요. 깨보니까 합정이더라고요.
야, 그러면은 어차피 수업도 글렀고 그러니까 그냥 돌아가자. 이거 계속 타고 있으면 돌아간다. 그래서 거기서 둘이 기대가지고 잤거든요. 그래가지고 분명히 신천역까지 보고 다음에 잠실에 내리면 되는 거였거든요. 네. 근데 깨보니까 또 지나가고 있더라고요. 제가 그냥 학교라도 가서 그럼 그냥 학교 앞에 만화가게라도 가서 라면이라도 먹고 그리고 가자. 배도 고프다. 그랬는데 깨보니까 또 합정이더라고요. 그래서 걔랑 저랑 2바퀴를 돌아서 2바퀴를 집으로 돌아왔어요. 잘했죠? 네. 예전에 술을 진짜 거나하게 먹고 네. 아침에 전철을 탔어요. 네. 1호선이에요. 1호선은 구간이 되게 길어요, 또. 상당히 길어요. 근데 네. 아침에 너무 술을 많이 마셔가지고 이제 네. 두정거장이 나왔어요. 졸면 안 돼. 절대로 졸면 안 돼. 이제 두정거장 앞인데. 그래가지고 그때 당시 노량진역에서 내렸어야 되는데 하다가 잠깐 깼어요. 아주 잠깐 깼는데 바로 동인천역이더라고요. 그래가지고 거기서 어떻게 계속 자고 있으면 괜찮겠지 하고 좀 또 잤어요. 네. 근데 이게 다시 거꾸로 가더라고요. 이러니까 의정부예요. 진짜 그렇게 왕복을 했더니 원래 이 전철 패스라는 게 3시간 넘기면은 그 무효거든요. 네. 그래가지고 그것 때문에 되게 욕먹었던 적이 있어요. 아니 무슨 전철을 3시간 이상씩 타냐고. 그래가지고 돈 전철 표 하나 끊고서 전철 안에서 거기 탔다 내렸다 탔다 내렸다 탔다 내렸다 하면서 네. 뭐 소매치기를 하지 않는 이상이야. 의심의 있어요. 의심의 대상이 되죠. 네, 아주 저 인상도 네. 그리 썩 밝지만은 않아요. 그래서 그쵸? 행색도 그래요, 행색. 예전에 인상이라는 것은 얼굴에 나타나는 거지만 행색이라는 건 이제 옷차림이거든요. 그 빨간 모자 한 번만 더 써봐요. 진짜 서태지인데. 제가 어때가지고. 컴맨데 그거 쓰니까. 옷은 그래도 죽어도 빨강이 까망이에요, 넥스트라고. 그럼요, 넥스트인데. 네, 생군도 빨강이 까망이군요. 네, 요즘에 즐겨 있습니다. 네, 저도 빨강이 까망인데. 대단히 좋아요. 약속이나 한 듯. 네, 어쩔 수 없습니다. 자, 오늘 이 꽃미남 수다방. 남들이 뭐라고 하든 간에 우리들끼리 인정할 때는 무조건 꽃미남 수다방인데, 오늘의 주제는 뭡니까? 예, 오늘의 주제는 저희가, 이 노는 것 있지 않습니까? 이 네. 놀이문화. 네. 이 노는 것 자체가 너무 힘들다. 네. 라는 거에서 생겨난 일들을, 에피소드를 얘기해 보려고 준비를 했죠. 그러니까. 노는 것이라는 단어가 생씨의 입에서 튀어나올 때는 얼굴하고 굉장히 어울렸거든요. 근데 그거를 굳이 놀이문화라는 우아한 언어로 바꾸어 말하는 순간 그 눈에 비친 두 글자는 분명 위선이었어요. 가식이죠, 가식. 가식. 근데 뭐 거기서, 그러니까 공부하는 게 외로 쉬울 수도 있겠다라는 게 뭐 그런 생각도 가끔 드는 일들 많잖아요. 이 대한민국에서 논다는 것이란 과연 무엇이란 말이냐 이거. 그렇죠. 예. 그렇군요. 네. 그 지쳐서 못 논 적 있어요? 지쳐서 못 논 적? 많죠. 지쳐서 못 노는 거. 네. 뭐 놀이공원 같은 곳을 가서 네. 줄 서다가 지쳐서 아하. 뭐 놀이기구 하나 제대로 못하고 집으로 오는 경우도 있고. 배보다 배꼽이 크다라는 경우죠. 그러니까 놀이공원 가서 이렇게 놀이기구 타고 즐기는 시간은 15분인데 그렇죠. 앞에 줄 쓴 시간 합쳐보니까 그날 9시간 20분이더라라는 거. 네, 그렇죠. 뭐 그뿐만 아니라 뭐 수영장 같은 곳에서도 사람들 북적북적 돼가지고 아예 뭐 움직이지도 못하고 몸에 물만 담그고 나오고 뭐 이런 놀기 힘든 수영도 못하고 때 좀 밀고 나오고 막 이런. 그렇죠. 그 수영장이라고 하니 참 그렇군요. 마지막으로 수영장 가본 게 언제요? 저는 중학교 3학년 때인 것 같아요. 정확히 기억이 나네요. 중학교 3학년 이후에 집이 어려웠어요? 집에 한 번도 안 갔단 말이에요. 아니요. 그 우리 해철이 형하고 또 같이 운동 자주 가는데 그 수영장 가는 거 그거 말고는 그러니까 기억나게 놀러 정말 즐기러 갔던 거는 중학교 3학년 때 여름이 마지막이 아닌가 싶네요. 그저 우리 운동하는 그 수영장 말씀하신 거죠? 네네. 저도 중학교 1학년이래 그때가 처음이었어요. 처음은 아니었고 생각해보니까 뉴욕에 있을 때 동네 수영장 있잖아요. 거기 가본 게 처음이었는데 생각해보니까 중학교 1학년 이래로 그게 처음이었던 것 같고 그로부터 몇 개월 뒤에 거기가 처음이었던 것 같아요. 쭈니그는 마지막으로 수영장 가본 게 언제예요? 저는 유치원에서 체육교사 아르바이트 할 때 그때 마지막이었어요. 뭐야? 뭐를 했다고요? 체육교사 아르바이트요. 체육. 쭈니 씨가 네, 체육.
유치원에서 네. 체육 교사 아르바이트? 아르바이트. 일주일에 한 번 있었던 건데. 그거 아무나 하는 거예요? 아니죠. 정말 믿겨지지가 않아요, 저기 네. 옆에서. 든든한 그 후광이 있어야지 하는 거지. 후광이요? 저랑 체육이랑 아무런 상관없어 보이잖아요. 그죠? 운동 잘하는 건 알아요, 근데. 근데. 행색이 아니잖아요, 행색이. 그렇죠. 우선 이씨였어요. 네. 당시에도 머리가 상당히 길었기 때문에. 네. 그게 어떻게 된 거였냐면, 우리 작은 누나가. 네. 유아교육과 출신이에요. 네, 지금 오늘의 주제랑 전혀 상관없는 대로 가고 있죠. 근데 네. 상관없어요. 수다방이기 때문에. 원래 그렇지 않는가? 아니, 일로 갔다 저로 갔다 상관없어요. 우리 맘대로 하는 거예요. 이 얘기가 궁금하다. 다른 생활 좀 해보려고 했다가지고. 네. 밤낮이 바뀌었는데. 네. 그래가지고 작은 누나 친구가 아르바이트가 아니죠, 그때는. 네. 교사로 있었던 주임 선생님이 있었어요. 네. 그 유치원에서 체육 교사를 구한대요. 그래가지고, 네 동생 한번 해봐라. 우리 작은 누나한테 그런 거예요. 그래가지고, 야, 너 학교 다니는데 차비라도 한번 벌어봐라. 그래가지고, 좋지 누나. 그래가지고 이제 그때부터 가서 했는데, 원장 선생님이 상당히 개방적인 분이셨어요. 그래가지고, 처음 딱 봤는데, 아니, 무슨 남자가, 머리가 등까지 오고, 길어가지고, 이렇게 쪼매가지고, 와가지고, 제가 선생님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너무 놀라는 거예요. 네. 그런데, 여잔 줄 착각하신 거예요? 아니, 그런 건 아니었어요. 근데, 네. 괜찮을 것 같다라고 이제 회의가 떨어진 거예요. 네. 그래가지고 그럼 써봅시다. 그래가지고 이제 썼죠. 제가 이제 고용을 다 한 거예요. 그래가지고 열심히 다녔어요. 열심히 그 얘기 아직 많이 남았어요? 네, 길어요. 재미없는데. 아무튼 거두절미할게요. 중간에서 좀 잘라봐요, 어떻게. 네, 원래 휴지는 제가 줄게요. 휴지 많이 줄게요, 잘라봐요. 그래가지고 이제 유치원 체육교사를 했는데, 야외 수업이 있었어요. 야외 수업이 있었는데, 이제. 아직 많이 남았어요? 안 할래요. 그때 수영장 갔었어요. 아, 그때 수영장을 갔었다? 네. 아, 그 덕분에. 그렇게 얘기하면 되잖아요. 힘들. 아, 진짜 길다. 유치원인 줄 알았네. 아마 졸리면 힘들도 죽겠네. 막 오늘 성질 나빠지네, 진짜. 그런데요. 갔어요. 그러면 어릴 때 이후로 네. 수영장을 안 간 이유가 뭐였는데요? 글쎄, 저는, 가장 충격적인 일은 아니고요. 뭐, 하여튼, 쇼킹했는데, 네. 그, 안 좋은 요원들 있지 않습니까? 보면은, 문득 느낀 건데, 그분이 옆에 서 있는데, 제 옆에 서 있더라고요. 근데, 그 여성분들이 쳐다보는 눈빛이, 저한테는 정말 10명 중에 1명도 저를 쳐다보는 분이 한 명도 안 계시는 거예요. 그때가 중학교 3학년 때였죠. 그리고 옆에 우리 안전 요원분들을 무조건 쳐다보게 되는. 아니, 그러면은 언니들이, 네. 거기서 당연히 수영을 하니까 어느 정도 몸매가 되어주는 안전 요원들을 놔두고, 네. 그 당시 중학교 3학년이었던 쌩을 왜 봐줘야 된다라고 생각한 건데요? 그러니까 시선을 못 끄니까 아예 가지 말자, 뭐, 이런, 취지가 있던 거죠. 아, 그런 거? 네. 그래서, 참 가슴 아픈 사연이에요. 지금은 뭐, 언제든지 갈 수 있을 것 같아요. 저는 수영장 가면은 서글퍼서 안 갔어요. 무슨 이유에서? 그러니까 요즘에는 수영장도 이제 좀 대형 시설, 좀 큰 시설도 좀 생기고, 그리고 수영장 좀 늘어났고, 그리고 여름 되면은 한강변에 시민공원의 수영장. 네. 그러니까 지금도 이 바글바글하지만 여름 되면 옛날보다는 좀 나은 거거든요. 옛날에는 정말 수영장 몇 개 없었어요. 근데 여름에 정말 더운 날 가면은, 안 더운 날 가도 그렇죠. 이 물 위에 때가 둥둥 떠다니는 그런 사태와, 그리고 아이가 이제 물에 들어가기 전에 아이 어머니가 애를 이렇게 붙들고 단단히 몇 번이나 주의를 주는, 안에 들어서 절대로 물 한 모금이라도 삼키면 안 된다. 저기서 사람들이 삐도 싸고 뿌르르도 싸고 빠빠빠도 저기서 한다. 그런데 그 얘기를 계속 듣고 있으면 마치 무슨 독약이나 청산가리 안에 들어가는 것 같은 기분이 들 정도로 너무 살벌하게 설명을 하는 거예요. 그 안에 들어가서 논다는 게 너무 서글프고, 소독약 냄새는 또 그 당시엔 물을 갈지 않아서 굉장히 냄새가 많이 났고, 거기다가 그 당시라고 제가 계속 강조하고 있죠. 그 당시. 네. 그리고 한 번 수영하고 나면 뭔 그렇게 눈이 뻘개지고 눈병 나는지. 자, 지금 우리가 노는 얘기하고 있잖아요. 네. 대한민국에서 가장 서글프게 노는 사람, 그러니까 비웃자는 의미는 아니고요. 어떤 의미에서는 뭐 비웃는 종목도 있을 텐데 어떤 의미에는 우리들까지 같이 슬퍼지는 그런 얘기예요. 뭐냐면
순위하고 상관없이 10개만 채워봅시다, 한번. 네. 지금 얘기 나왔으니까 말인데, 초복, 중복, 말복날, 서울 시내 수영장 가는 사람. 아, 서글프네요. 네. 목욕탕 대신 가는 건지는 모르겠는데. 네. 예. 저 어렸을 때 수영장에 때리는 사람 본 적 있어요. 자, 이 서글픈 케이스, 이거 말고 또 뭐 있을까요? 글쎄, 저는 뭐 개인적인 일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뭐, 이렇게 개인적으로 네. 있었던 일인데, 이 중학교 3학년 때 그 마지막 간 수영장이요. 그때 이제 갔는데, 이 친구랑 같이 갔는데 그 왜 가게 됐냐면은, 네. 그 친구가 이제 원래 짝사랑하던 이성이 네. 그 수영장에 그날 간다는 정보를 입수해서 네. 이제 가게 된 거죠. 갔는데 이제 그 친구는 그 여성분만 찾게 되는 거죠. 네. 찾고 있는데 이제 찾은 거예요. 찾았는데 이제 근처에서 이렇게 막 배우면서 이제 슬슬 수영하면서 놀고 있는데 사람 오죽 많아요. 이렇게 많잖아요. 근데 그 친구가 또 이렇게 부분 틀리를 하고 있었거든요. 네. 그 나이에 안 맞게 사고가 나가지고 이렇게 부분 틀리를 하고 있었는데 그 북적북적대는 그 사람들 속에서 그 틀리를 빠뜨린 거예요. 그 틀리 찾으면서 이제 종일 그 틀리를 찾다가 웃을 일이 아닌데 웃기다. 종일 정말 친구들이랑 같이 합세해서 이제 틀리를 네. 찾다가 네. 결국 못 찾았죠. 거기서 어떻게 찾아요? 네. 그러더니 이 수영장에서 샤워 다 끝나고 집에 가려는데 네. 그 짝사랑하던 여성분이 오시더니 네. 그 틀리를 건네주더군요. 아, 차라리 잃어버리고 말지. 뭐가 밟히더래요. 네. 건네주더라고요. 그 친구 그때부터 뭐. 장난이 아니네. 그렇게 놀다가 서글펐던 적이 많아요. 자, 초복, 중복, 말복날 수영장 가는 네. 분. 그 다음, 그냥 이거는 순위, 맨 앞순위에 해당되지만 빨리 불러냅시다. 토요일 날 나이트 가는 거. 네. 근데 요거를 정정해서 토요일 날들 좀 억지로들 삐집고 가니까. 네. 자, 하이라이트를 제가 보여줄게요. 크리스마스 날 나이트 가는 사람. 아. 왜? 그냥 10,000원 버스나 전철 같은 걸 타지. 뭐하러 크리스마스 날 나이트를 가요. 크리스마스 날 나이트 간 사람이 누군지 아세요? 어릴 때 네. 5월 5일 날 어린이 대공원 간 사람이에요. 네. 저도 갔었어요. 5월 5일. 아, 죄송해요. 네. 6월 6일 날 현충일 날은 꼭 국립묘지에 갔었어요. 6월 6일 날 현충일 날 국립묘지를 가야죠. 그게 무슨 놀러 가는 거예요. 근데 5월 5일 날은 해마다 뉴스 보면 네. 올해 어린이 대공원의 인파가 뭐 150만 막 이런 숫자가 나오면서 그 화면 보이는 처음부터 끝까지 사람 머리가 빽빽 쫙 가득 차 있잖아요. 네. 처음에는 웃어요. 야, 어떻게 어린이 대공원에 어린이날 가냐? 딴 날도 아니고 그렇게 갈 데가 없나? 그리고 거기 갔던 아이하고 이 엄마 아빠가 그날 전혀 재밌게 놀기는커녕 고생만 실컷 하다가 북적북적 대다 왔을 거라는 거는 이해가 충분히 짐작이 가죠 이제. 네. 근데 조금 지나고 나서 생각을 해보면 그 어린이날 아이는 분위기 들떠서 어디를 가고 싶어하고 와이프도 어디 가자 그러고 그런데 이 가장의 주머니 사정과 수입상 어디 저 뻔듯한 경양식집이라도 가서 돈가스라도 하나 썰기도 좀 그렇고 뭐 좀 깝깝한 경우에 만만한 게 어린이 대공원밖에 없던 그런 시절도 있었어요. 네. 요즘에도 당연히 그런 분들이 계실 거고. 그러니까 거기 모여 있는 그 150만 인파 막 이런 사람들을 보고 촌스럽다고 웃을 일이 아니라는 거죠. 그게 또 한편으로는 대단히 서글프다는 거죠. 지금 몇 개 꼽았죠, 우리? 3개요. 3개. 네. 크리스마스 날 나이트는 가지 마세요. 글쎄요, 저는 그런 걸 생각했어요. 네. 저희 아버지가 항상 바쁘셔가지고 네. 휴가가 짧았어요. 네. 여름 휴가 있잖아요. 여름 휴가 때 그 피크 타임 때 딱 3일 휴가를 받았는데 굳이 올해는 바닷가에 가야 된다. 그래서 이제 차를 몰고 갔는데 경포대 갔구나. 아니요, 강원도 쪽으로 갔는데 네. 그때 당시에는 이제 대관령을 다 넘었어야 됐어요. 저희 외가 쪽이 네. 좀 멀어가지고 차만 20시간을 탔어요. 그래가지고 바닷물 한번 이렇게 살짝 담그고 바로 그냥 섬에 다시 왔어요.
진짜 정말. 휴가철에 어디 가는 거는 예. 정말 차 타고만 움직이는 것밖에 기억이 안 났어요. 너무 서글프더라고요. 지금 우리가 꼽고 있는 이 모든 우리나라에서 놀기 힘든 거의 이 문제점의 공통점이 뭔지 느껴지시죠? 인구 문제예요, 지금 인구 문제. 전부 경쟁률 문제예요. 그러니까 뭐 맞아요. 예, 나이트를 입장하는 것도 뭐 휴가철에 그 바닷가를 가는 것도 네. 그래서 바닷가에 막상 도착을 해서 네. 그 목욕탕화 되어 있는 그 바닷가. 바닷물에도 요새 때가 떠요, 그때는. 그럼요. 그때가 미역과 같이 떠다니는데 이게 또 죽어라 하는 것이 네. 인구는 가뜩이나 많은데 바닷가 안에는 또 경사가 많이 져요, 우리나라는. 네. 그러니까 외국의 이 무슨 색깔이지? 무슨 보석 색깔처럼 이렇게 연한 색깔이 나는 그런 초록색에 가까운 바다들 막 이렇게 나오는 저 태평양 저쪽. 네. 네. 그건 발 담그고서 막 자기야 하하하 이렇게 뛰어가면 네. 한 몇백 미터 걸어가는데 허리까지밖에 안 차거나 무릎까지밖에 안 차잖아요. 근데 우리는 물에 들어가서 아빠 하는 순간 언제 애가 사라질지 몰라서 그 애를 튜브를 채워가지고 아버지가 애 안 빠지게 조심조심하지 않으면 진짜 위험하잖아요. 그리고 발에 뭐 막 찔리고. 아유, 위험하죠. 동해안이 상당히 심해요, 그게. 그리고 또 한창 때 가면은 네. 이 물속에 들어가면 시원해야 되는데 뜨뜻해요. 바닥이. 무슨 온탕도 아니고 참 서글프죠. 네, 맞아요. 아, 참, 이 인구로 인한 문제가 또 장난이 아니에요. 자, 그리고. 또 있다 하면은. 그러니까 뭐 놀러 갈 때 아까 좀 전에 이야기한 가서 논 시간과 네. 그 거의 주차장이 된 그 차도를 뚫고 가는 시간을 대비했을 때 네. 너무나 많은 차이가 날 경우. 그렇죠. 그리고 스키장 갔다 왔는데 이 눈 위에서 밑으로 내려온 거는 2번인가 밖에 기억이 안 나고 네. 슬로프 앞에서 서 있느라고 그것도 슬로프 앞에서 이렇게 서 있다가 길이 이렇게 쭉 나 있으면 네. 어짜 이렇게 걸어가면 되는데 네. 사람들이 계속 있으니까 조금씩 쭉쭉 찍고 쪼가박 찍고 뭐 이러면서 걷다가 보면은 제일 기분 나쁜 게 그 이해하실 거예요. 다리를 이렇게 벌리고 있는데 땅바닥을 이렇게 내려다보면서 아 사람 진짜 많다 그러고 있는데 내 가랑이 사이로 그러니까 내려다보고 있는 이 바닥에 뒤에 있는 사람의 스키가 이렇게 뚫고 나올 경우 그 기분 나쁨 아세요? 내가 아무것도 피해본 거 없고 왜 그래야 하는지도 당연히 이해가 가니까 우리나라는 사람 많으니까 스키가 이렇게 하나씩 이렇게 옆으로 나란히 딱 겹쳐야 되잖아요. 네. 근데 이상하게 나의 다리 사이로 뒤쪽에서 이렇게 앞쪽으로 ปุ๊ 뚫고 나오는 그 스키의 코를 보면 되게 기분이 나쁘다 그게? 주는 거 없이 밉고? 아 참. 그것도 다 인구 문제야, 보면은. 이것도 인구 문제예요, 네. 지금. 저도 처음 스키장을 갔었을 때, 네. 저는 설원에 낭만해가지고, 정말 스키장이라는 곳은 멋있고, 네. 그리고 눈에 이렇게 딱 쓰러져도 안 아플 것 같은 그런 기분이었어요, 사실. 네. 근데 정말 아프더라고요. 하도 사람들이 많이 타고 내려가니까, 이거는 눈밭이 아니라 빙판이야, 빙판. 스케이트장이잖아요. 네, 그래가지고. 딱하게 굳어가지고. 너무나 많이 넘어지는데, 엉덩이가 아주 시커매져가지고, 네. 죽는 줄 알았어요, 정말. 그러니까 뭐 눈이 안 오는 환경에서 너무 인공눈을 많이 뿌려서 네. 그렇다고 그러시는 분도 있는데 네. 그 제 생각에는 인공눈이라서 좀 그런 것도 있겠지만 네. 눈이 이렇게 갈아가지고 뿌리는 대로 사람들이 이렇게 납작하게 쫙 붙이면서 내려가 버리기 때문에 빈틈없이 타고 내려가잖아요, 그냥. 아니 그 아시죠? 우리나라에서 스키장의 광경을 이렇게 내려다보면 산 위에서 그 뮬란 보셨어요? 뮬란? 네. 만화 뮬란이요. 네, 만화 뮬란이요. 디즈니 애니메이션이요. 네. 그 뮬란을 보면 그 훈족이 산 위에서 말을 타고 네. 하얀 그 눈산 위에서 네. 벌떼처럼 그 하얀 산을 쫙 뒤로 펴면 내려오는 장면이 있잖아요. 근데 우리나라 스키장을 보면 산 위에서 엄청난 수의 사람이 그 위에서 쫙 계속 하루 종일 내려오고 있어요. 그러니까 그게 어떻게 눈이 붙어 있겠냐고요. 아, 정말. 기타 치는 대빈 형. 네. 대빈 형이랑 그때 같이 갔었잖아요. 근데 대빈 형이 그렇게 사람 많은 건 처음이었었나 봐요. 네. 한국에 왔더니 스키 타는 사람이 너무 많으니까
근데 대빈이 형이 먼저 내려가고 있었고 제가 그 다음으로 가고 있었어요. 근데 따당 소리가 나는 거예요. 어떤 아주머니랑 부딪힌 거예요. 근데 대빈이 형 뭐라고 사람들이 너무 많이 지나다니까 자기도 초보인데 그래가지고 어쩔 줄 몰라서 한국말도 못하고 어버 막 이러고 있더라고요. what 뭐 이러는데 아줌마는 뭐라고 이러면서 둘이 계속 막 의사소통이 안 돼가지고 되게 난처해하는 그런 걸 봤어요. 근데 미국 가가지고 뭐 이렇게 스키를 탔을 때는 사람들이 그렇게 많지가 않았었는데 역시나 또 인구 문제더라고요. 네. 너무 저도 미국에서 한번 타봤거든요. 네. 일단 싸요. 네. 굉장히 싸요. 네. 그리고 해보지는 않았지만 영국에서 골프장 가격을 본 적이 있거든요. 화나더라고요. 싸니까요. 싸니까요. 굉장히, 그러니까 가격표를 이렇게 보니까, 골프의 대중화니, 골프가 원래는 대중 스포츠 뭐 이런 이야기를 하는 사람들 보면 이렇게 그 중국 무술에 나온 이 눈알 이거 있잖아요, 이거. 아유, 확. 이런 생각이 들었었는데, 거기서 가격표를 보니까, 우리나라 탁구장 가는 가격 있잖아요. 네. 그거보다 싼 거예요. 그래서 곰곰이 생각해보니까, 사실 골프 별로 안 좋아하거든요. 네. 좀 못마땅해요. 근데, 골프의 연원에 대해서 보니까, 골프장은 완벽한 평지 이렇게 쫙, 이렇게 초원, 막 미국처럼 평야, 이러면 안 된대요. 그리고 험한 산도 안 되고 그러니까 야트막한 동산이 요렇게 이어져야 골프장이 되기가 좋다는만요. 네. 근데 영국이라는 나라가 나라 전체 땅이 그렇거든요. 그래서 거기서 생겼대잖아요. 그러니까 걔네가 싼 이유가 생각해보니까 우리처럼 장비 투입해서 산을 깎아내고 만드는 게 아니고 있는 데다가 이렇게 칸 막아놓으면 골프장이니까 구멍 몇 개 파고 그러니까 싸잖아요. 근데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심지어는 골프도 그렇습니다. 있는 산을 밀어내고 산신령 쫓아내고 동네 주민들하고 한 2년 정도 투쟁하고 그런 다음에 이렇게 저렇게 골프장 세우고 나면 그럼 이제 거기 가서 골프 치는 거 아니에요. 뭐 하는 짓이냐고 그게. 어떻게 산을 밀어내고 골프장을 만들어요. 우리나라는 또 지리적인 또 그런 게 있군요. 예, 이건 뭐 타고난 땅덩이가 네. 별로 그렇게 스포츠라든가 놀이에 풍류에 적합한지는 모르겠으되 네. 이렇게 금강산 위에 올라가서 네. 이렇게 구름 바라보면서 버시어 한 잔 받게나 이런 풍류에는 어떤지 모르겠는데 정신수양에도 괜찮을 것 같아요. 예, 별로 이렇게 뛰어노는 쪽으로 이렇게 어울리는 국토는 아니잖아요. 네. 네. 이 타임에서 노래를 한 곡 하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재미없는 거 알죠? 지난주 한 주 반짝하고 나서 오늘 되게 부진한 거 느끼죠, 지금? 자, 우리 새 마음 새 뜻으로 우리 네. 리프레시하게 한번. 그거. 자, 그럼. 페스티벌의 노래 The Way 듣겠어요. Anyway.
see the road that they walk on is paving the gold. And it's always summer, they'll never get cold. They'll never get hungry, they'll never get old and gray. You can see their shadows wandering off somewhere. They won't make it home, but they really don't care. They wanted the highway, they're happy there today. Sweet child in time, you'll see the line that's drawn between good and bad. See the blind man shooting at the world, bullets flying, taking toll. If you feel bad, oh Lord, I bet you have, and you've not been hit by a flying lead. You'd better close your eyes. Oh, bow your head. Wait for
line that's drawn between good and bad. See the blind man shooting at the world, but it's flying, taking toll. If you've been bad, Lord, I bet you have, and you've not been here by flying lead. You'd better close your eyes. Bow your head. Wait for the 딥퍼플의 명곡 Child in Time을 들었습니다. 그 딥퍼플의 멤버들이 어렸을 때 이 나이 미달로 나이트에 입장하지 못했을 때의 그 아픈 추억을 그린 그런 노래죠. 저희가 잠시 담배 한 대 피면서 야 오늘 수습이 안 된다라고 상의하고 있는 동안에 조영재 프로듀서가 무려 10분에 달하는 이 노래를 냈습니다. 다음부터 나오지 말라는 얘기인 것 같기도 해요. 아쉽네요. 네. 그러고 보니까 생각났어요, 저. 아, 그래요? 노는 게 고통이었던 경우. 네. 중학교 3학년 때 네. 시험 치고 나서요. 네. 그러니까 뭐 상당 기간에 이제 방학과 무료한 기간이 기다리고 있잖아요. 네. 그래서 친구들하고 이 남해안으로 동해도 아니고 서해도 아닌 네. 남해안으로 텐트 싸들고 갔는데 그 친척집 있는 동네의 해안가에 저희가 캠핑을 하면서 위로 올라가서 밥도 좀 얻어먹고 막 이럴 수 있는 그냥 뭐 아주 편안한 환경이었었어요. 네. 갔는데 비가 억수같이 오면서요. 그 물이 불어나가지고 저희가 있던 지역이 무타고 끊어졌어요. 그래서 거기 3주를 갇혔거든요. 3주요? 3주일 동안 고립됐어요. 그래서 나중에 뭘 먹었냐면 해안가에 홍합이 많이 떠내려와요. 네. 그걸 어르신들이
그 기름도 많이 흐르고 요새는 오염이 돼서 그 옛날처럼 주워다 그렇게 푹푹 못 끓여 먹으니까 조심하라 그런 거였거든요. 네. 그거 무지하게 잡아다가 끓여 먹고 네. 할 일이 없잖아요. 네. 뭐를 해요? 그래서 하루 이틀이지. 그죠. 근데 저희가 그냥 장난삼아 카드를 한 벌 가지고 갔는데 네. 제가 도박 뭐 이런 쪽으로 잼병인 거다 모르는데 포카는 바삭하게 하는 이유가 우리가 그때 규칙을 알고 있던 게 포카밖에 없었어요. 네. 그래서 3주일 동안 포카를 치는 거예요. 그 포카할 때 로얄 스트레이트 플러시라는 게 얼마의 확률로 나오는지 알고 계시죠? 네. 상당히 힘들죠. 예, 그 뭐 평생 한번 보면 네. 3주일 동안 얼마나 포카를 했으면 네. 거기서 로얄 스트레이트 플러시가 3번이 나왔어요. 나중에는 2페어, 1페어. 그냥 집 짓는다 뭐 이런 식의 용어도 몰라서 그때는 네. 풀하우스 이렇게 정식으로 이야기하면서 네. 홍합주스를 하죠. 공부하라 그러는 사람도 없고 네. 자라 그러는 사람도 뭐 일어나라 그러는 사람도 이부자리 개라서 그러는 사람도 없이 그렇게 3주일을 지내는데 네. 나중에 정말 죽겠지만요. 막 정신 창란이 막 오면서 우리가 무슨 파리대왕 같은 소설에 나오는 네. 여기서 무슨 애들끼리 무슨 나라 하나 만든 애들 같기도 하고 네. 아 정말 괴로운 날들이었었어요. 빨리 집에 가서 참고서라도 보고 싶더라고요. 뭐 친구들 보고 얼마나 막 무료한지. 윌슨이라고 부르고. 끼룩끼룩 윌슨. 거의 그런 분위기예요. 네, 딱 6분 남아있는데 제가 지금 3분 썼거든요. 네. 저 2분밖에 못 쓰네 이제. 네. 저는 20살 때 크리스마스를 아주 비참하게 보는 적이 한 번 있어요. 네. 그때도 밴드를 했었는데 네. 3인조였어요. 3인조였는데 네. 다들 여자친구가 없었어요. 근데 크리스마스 당일이야. 오늘만큼 여자친구를 만나자. 나가서 무조건 꼬시자. 네. 그래가지고 이제 번화가로 나갔어요. 그날 꼬시면 그날부터 여자친구가. 네, 아무튼 너무 다들 급박한 거야. 네. 무조건 여자친구를 보내야 된다. 20살에 처음 맞는 크리스마스인데 나갔죠. 나가서 우리 맨정신은 절대로 못한다. 레몬 소주 500씩 한 잔씩 다 완샷을 했어요. 그 자리에서. 그 다음 나갔죠. 나갔는데 될 턱이 있나. 크리스마스인데. 그렇죠. 안 되잖아요. 네. 어쩔 수가 없잖아. 네, 당연히 안 되죠. 계속 해야 된다 했는데 집에는 못 들어가고 시간은 보니까 너무 늦었고 자 그럼 우리 어디 방이라도 우선 하나 잡자. 그래가지고 여인숙을 하나 잡았어요. 셋이 잡아가지고 셋이 야 어떡하지? 계속 작전을 짰어요. 작전만 짜는 거야. 계속 누워가지고 불 꺼놓고 누워가지고 셋이 손 꼭 붙잡고 자 누가 먼저 말 걸래 가위바위보 해가지고 진 사람이 말을 걸자. 그런 와중에 벌써 예수님이 태어나셨고. 그래가지고 어떡하지 하는데 막 옆방에서 하하호 까르르르르 막 그러면은 이제 또 못 자고 또 야 다 나가자 그래도 또 나가가지고 또 헛물 키고 그렇게 이제 여러 번 왔다 갔다 하다가 셋이 그냥 손 꼭 붙잡고 크리스마스 밤을 보낸 적이 있어요. 그 나이대가 비슷한가 봐요. 네. 제 친구들하고 저도 그렇게 변변치 못한 축이 들었는데 네. 그 고등학교 3학년 때 그때 크리스마스에 네. 저희가 종로 길거리를 4명이서 팔짱을 끼고 자랑스럽게 걸으면서 지나가는 커플이 몇 커플인가 세 봤어요. 그래서 야 저쪽 커플이지만 우리는 넷이니까 이젠 쪽수는 안 밀리지 않냐 막 이런 얘기를 하면서 참 당일날 이렇게 한다는 게 참 쓸데없는 짓인 것 같아요. 그리고 막 그것도 있잖아요. 31일날 저 종각 가가지고 종 치는 거 보러 가겠다고 네. 남자들끼리 갔다가 네. 찰과상 읽고 막 보신각 예. 그렇죠. 뭐. 무슨 보신탕도 없는데. 아이고 아무쪼록. 그렇죠 뭐. 예. 그러니까 지금 우리 셋의 모습처럼 되게 꿀꿀했다라는 그런 이야기죠 뭐. 근데 생 씨는 네. 크리스마스 날 여자친구랑 보낸 적이 몇 번이나 있나? 극히 드물죠. 개인적으로. 전 최근 15년 동안 2번 있어요. 와. 나머지 13년은 공연했어요. 올해도. 그렇죠. 그 2번은 뭐였냐면 공연이 12월 31일이었어요. 올해도. 더 웃긴 얘기 해줄까요? 난 크리스마스 이브에 데뷔했어. 올해 이거 알 수 없어. 이대로 계속 가면 이번 크리스마스에 우리 셋은 녹음이에요. 판 안 내냐? 자, 그냥 노래나 들으면서 잠시 뒤에 뵙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그냥 히트 못 쳤으니까 끝까지 남아있어요. 네. Put up around the pin. Ooh.
건강한 라디오, 여러분의 문화방송입니다. 하나은행을 만나면 기쁨이 올라갑니다. 손님의 기쁨, 그 하나를 위하여 하나은행. 한 분 한 분의 기쁨이 올라가는 하나은행이 2시를 알려드립니다. MBC FM for you. 자, 디샤크의 음악으로 시작해봤습니다. 나라와 나. 진짜로 원한다면 just like this. Peter,
이 팀도 약간 오빠 땡겨류의 불타는 사운드를 지향하는 디샤크였어요. 어저께는 고스트 스테이션 사이트에 들어오신 분들 참 고생이 좀 많으셨습니다. 서버가 거의 다운되다시피 해서 이 로스트 스테이션 한 달에 한 번 있는 그 정파 시간을 이용한 1시간짜리 방송을 여러분들께서 듣느라고 무지하게 혈변 쪽에 고생을 좀 하셨는데 사실 고스트 스테이션 사이트에서는 한 10만 명 정도 놀 수 있게 여유있게 설정이 돼 있는데 이 동시 접속이라는 거는 그거는 전체 인원 노는 숫자하고 좀 다른 이야기거든요. 한꺼번에 그러니까 저희가 2시에 방송 끝나고서 자 사이트로 모여요 그러고 나면은 여러 명이 0.1초 안에 그 순간에 이렇게 파파파파파팍 똑같이 스위치를 누르기 때문에 그 급격히 과부하가 걸려서 그렇게 됐습니다. 어저께 사이트에 들어오질 못해서 들어왔는데 느려서 방송을 미처 못 들으신 분들은 오늘 가서 들으시고요. 그리고 방송 내용은 뭐 알다시피 별거 없으니까 가서 그렇게 고생해서 들었건만은 뭐 별거 없지 않느냐라고 생각하신다면 그런 거죠 뭐. 예. 저희 방송 자체가 그렇죠 뭐. 저희 방송의 개념 자체가 그렇지 않습니까? 하루에 중요한 이 24시간 중에서 무려 2시간을 같이 낭비해보자라는 그런 쓰잘데기 없는 방송이기 때문에 뭐랄까 인터넷에서 검증이 안 된 이상한 유틸리티 다운받으면 유즈를 your own 리스크로 하시오라고 써있잖아요. 쓰다가 박살나면 네 책임다 이거지. 그럼 여러분들이 알아서 하시기 바랍니다. 무슨 얘기였더라? 거의 뭐 쓸데없는 그런 이야기였던 것 같아요. 네, 열렬한 반응을 그럼에도 불구하고 보여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자, 우리가 지난주에 방송하다가 장애우라는 호칭 문제에 대한 이야기가 잠시 불거졌었어요. 그래서 일단 저는 그 방송을 하고 있는 사람이니까 방송인이라는 호칭에 어쩔 수 없이 해당이 되어야 하는 수 없는 입장이라서 참 불행해요. 그런데 방송인을 하는 사람 중에서도 여러 가지 형태의 사람들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그 언어를 최대한 활용해서 다른 사람한테 기쁨을 주는 것이 역할인 사람들이 있고 언어를 최대한 정확하게 구사하면서 사람들에게 정보를 나누어 줘야 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아나운서분들이 사용하는 용어는 정말로 정확한 용어와 그리고 일반인들이 아직까지 잘 인식하지 못하고 있는 그 발음의 오류까지 막 교정하는 역할을 해나가는 그런 것을 하도록 질책을 받고 있고 다른 한편에는 그런 것들을 이제 혼동해서 언어 같은 것들을 자유롭게 변형하고 그런 것들을 엔터테인먼트로 사용하는 코미디언들에까지 그런 룰을 적용하려고 하는 것을 보면은 그 뻣뻣함에 대해서는 그냥 좀 어안이 벙벙할 정도로 난처할 때가 있습니다. 만약 그런 식이라면 시인들이 이 언어를 변용하거나 아름다운 표현을 창조해내는 그런 행위도 법적으로 처벌하든가 그럴 거예요. 이 조지현 선생님의 승무에 나오는 고이저버 나빌레라는 뜻이 모호하다는 이유로 끌려간 취조를 받으시고 막 그래야 될 겁니다. 언어는 움직이는 것이기 때문에 그것이 어떠한 방향으로 변해나가고 어떤 쪽으로 사용하게 될 것인가 그것은 사용하는 사람들이 더구나 우리말의 강점 중에 하나인 이 자유스러운 변형과 그 변형에서 오는 요만한 그 미묘한 어감의 차이 이런 것들을 구사하는 것을 올바른 우리 언어를 지키는 것하고 이렇게 같이 갈 수 있어야 된다라고 생각을 해요. 자, 그렇지만 이 장애우와 장애인이라는 이 표현에 대해서 제가 평소에 올바른 표준어와 맞춤법에 맞는 용어를 사용하는 것은 웃기지 말아라고 완전 일축하면서 거부해왔습니다만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른 사람을 지칭하는 이 호칭에 대해서 어떤 것이 적절한 호칭이 될 것이냐 하는 것은 대단히 중요한 문제가 될 겁니다. 미국에서는 한창 정치적으로 올바른 표현이라는 것이 아주 대단히 중요한 것으로 그리고 그 정치적으로 올바른 표현을 지키느냐 안 지키느냐라는 것이 그 사람의 수준과 인간성과 휴머니티와 그 사람의 출신 계급과 살아가고 있는 모습과 그 모든 것을 반영하는 굉장히 중요한 척도 중에 하나로 이제는 대단히 자리매김을 잡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우리는 그냥 흑인이다라는 호칭을 씁니다마는
사실은 우리도 올바른 표현을 쓰자면은 피부 색깔에 해당하는 흑이라는 단어가 들어가 있는 흑인이라는 용어를 우리말로 다른 용어로 어떻게 부르는 것이 더 적절한 것인가에 대해서 연구를 해봐야 될 겁니다. 얼마 전에 그 우리나라 물감에서 살색이라는 색깔이 없어지지 않았습니까? 그 살색이라는 것이 물감에 표현되어 있는 대로 그 발그레한 밝은 살구색 그 뭐라고 얘기를 하죠? 하여간 그런 류의 백인의 피부를 지칭하는 것이 살색이라면 그렇다면 정상적인 그 살의 색깔을 가지지 않고 있는 흑인이라든가 더 누런색에 가까운 우리 동양인이라든가 하는 사람들은 이 정상적인 살 색깔을 안 가진 사람들이 될 거예요. 기분 되게 나쁘겠죠. 자, 그래서 이 흑인들의 호칭은 미국에서는 처음에 많이 쓰여지던 이제 니그로라는 호칭은 욕설이면서 비하하는 호칭으로 이제는 그 말 썼다가 아주 큰일 나는 잘못하면 몰매맞는 그런 표현이 돼버렸고 그 다음에 이제 블랙이라고 표현을 하면은 블랙 피플이나 이런 것이 점잖게 이야기하는 줄 알았는데 시대가 이제 한 걸음 더 나가고 나니까 그것도 이제 욕이 돼서 여간에서는 잘 쓰이지 않는 그런 용어가 되었고 지금은 아프로 아메리칸 이 아프리카 출신의 미국인들 이런 식으로 쓰여지면서 이 정치적으로 올바른 표현의 특징이 뭐냐면 이 부분을 건드릴 수 있는 표현도 안 되고 저 부분에 기분 나쁘니까 이것도 안 되고 해서 다 피해가다 보면 점점 길어집니다. 그래서 축약성은 많이 좀 사라지게 되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부르는 나의 그러니까 그 이름을 입에 올리는 나의 입을 깨끗하게 유지하고 나의 정신을 깨끗하게 유지하고 내 입에서 불리워지는 그 사람들을 존중하고 그 사람들을 기분 나쁘지 않게 한다면 그런 단어의 어떻게 보면 대단히 중요한 생명력 중의 하나인 축약성을 어느 정도 상실하더라도 길게 부르더라도 제대로 하자 이런 식으로 가고 있는 것이죠. 자, 그래서 제가 그 장애우라는 호칭을 사용한 것에 대해서 지적을 해주신 분이 계셨고요. 저로서는 이해가 가지 않는 입장에서 장애우든 인이든 그 부르는 사람들이 그 안에다가 쓸데없는 뭐 경멸이라든가 이런 단어를 쓰고 있는 것이 아니라면 사용하는 사람들에 따라서 의지에 따라서 좋은 이야기로 불릴 수 있는 것이 아니겠느냐. 우리 조금 더 공부를 해볼 테니까 자료들을 주세요라고 말씀을 드렸고 지금 제 앞에는 대단히 많은 자료들이 도착해 있어요. 일단은 그 장애우와 장애인이라는 이 호칭의 사이에서 장애우라는 이 호칭의 역사와 그리고 그것이 어떤 식으로 장애인들 본인에게 받아들여지고 있는지에 대해서 심도 깊게 정확한 정보와 공부를 하지 못하고 언뜻 이렇게 용어를 사용한 데 대해서 일단 사과를 드리도록 하겠어요. 자, 어느 쪽이 옳으냐 하는 그것을 결정 내리기에 앞서서 지금 제가 이렇게 공부들을 해보고 느낀 점들을 일단 대충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사실은 이 글 가운데서는 굉장히 이해가 가는 그런 굉장히 객관적이며 그런 정보도 있었고요. 한편은 좀 섬뜩한 글들도 있었어요. 그러니까 뭐라고 이야기를 할까요? 너무나 강렬한 적개심을 표현하거나 이 장애우라는 표현에 대해서 이것이 무슨 장애인들을 엄청나게 모욕하고 비하하는 그런 표현처럼 이렇게 강조하신 분들의 글 가운데서는 글의 내용이 아니라 표현이 오유 솜쥐태라 막 이런 글들도 좀 있었습니다. 물론 그렇게 분노하시는 바를 완전히 이해 못한 것은 아닙니다. 하지만 완전히 이해한다는 말도 거짓말이겠죠. 제 입장에서는. 그냥 열심히 노력해서 짐작할 수 있는 것이 저의 한계인 것이고요. 뭐 그것에 대해서 제가 이 질책을 받을 이유는 없으리라고 생각합니다. 사실은 이렇게 많은 정보를 제가 다 읽지 않아도 장애우라는 표현을 쓰지 않겠다라고 제가 생각을 만일 해야 된다면 그렇다면 그것은 아주 간단한 이유만으로도 충분합니다. 뭐냐면 본인이 싫다는 거죠. 호칭이라는 것은 어디까지나 상대방을 부를 때 상대방의 입장, 그러니까 불리워지는 사람의 의사가 존중되어져야 하는 것이기 때문에 예를 들어서 그때 우리 성인가요 혹은 지금 트로트 가요라는 성립될 수 없는 명칭으로 불리고 있는 그것에 대한 고민 이야기를 하다가 제가 뽕짝이라는 언어가 가지고 있는 그 설명에 대한 뛰어난 능력을 생각할 때는 그것이 지금은 너무나 비하에 대한 그런 비하 같은 느낌을 많이 담고 있어서 못 쓰여지는 것이 안타깝다라고 말씀드렸는데 불리우는 사람들이 기분이 나쁘대는데 그리고 주위의 모든 사람들이 그 어감 안에 우리가 알게 모르게 사용하고 있는 비하의 느낌을 다 알고 있는데 그럼 어떻게 쓰겠어요. 그렇죠? 그러니까 사실은 본인들이 싫다라는 이야기를 한다면
당연히 안 씁니다, 그것은. 그러나, 장애인 여러분들이 실제로 이 호칭을 대부분 싫어하고 있는지, 혹은 그 안에서도 의견이 엇갈려 있는지, 이것을 싫어할 만한 이유가 어떤 것이 있는지, 이런 것들이, 다른 사람들에게 전달되거나 뭐 이러기에는 아직까지는 사회적으로 좀 무리가 있는 혼선의 시기인 것 같습니다. 더군다나 이런 혼선이 벌어지고 있는 이유는요, 어디 갔지? 아, 이거 자료가 하도 많아가지고, 지금 막 뭉쳐가지고, 여기 있다. 장애인 당사자 주의에서 살펴본 장애인 관련 용어의 변천사 1탄을 보내주신 분은 박지주 씨예요. 그리고 글을 쓰신 분은 김유진 님인데요. 제가 지금 이게 어차피 제가 일방적으로 지금 전파 이야기를 하고 있지만 여러분들의 글들을 다 검토를 하고 그런 다음에 사실은 이게 어떻게 보면은 일종의 변형된 형태의 토론입니다만은 지금 이 이야기가 나왔으니만큼 어쩔 수 없이 약간 불쾌한 용어들이 나오게 됨을 이해하시기 바라요. 환자라는 용어가 처음에 이제 등장을 하고요. 그 다음에 너무 짜증나는 표현 뺄게요. 불구라는 칭호는 이 1980년대 이전까지 폭넓게 사용되어 왔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80년대 이전에는 이런 말들이 일반적으로 장애인을 지칭하는 호칭으로 쓰일 수가 있었던 사회 분위기였던 것이죠. 그런데 아까 제가 정치적으로 올바른 표현을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 안에 담고 있는 의미를 반성하고 지적하다 보니까 이것은 이제 당연히 폐기되어 버리고 심지어는 이제는 욕설에 가까운 용어가 되어버립니다. 이 용어 쓰면 당연히 큰일 나죠, 이제는. 자, 장애자가 등장을 했는데 이 자는 인격을 비하하는 놈자자에다가 일본식 표기까지 되니까 인으로 바꾸는 것이 좋지 않느냐. 그래서 90년대부터 이제 장애인으로 바뀝니다. 자, 이런 식으로 바뀌어왔는데 말하자면 장애인분들 본인분들이나 아니면은 지금 이 장애우에 대한 호칭의 어떤 사용 문제에 대해서 화를 내시는 분들에 대해서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이러한 용어의 변천으로 볼 때 장애우나 장애인이라는 용어가 가지고 있는 의미에 대해서 몇십 장의 앞에 페이퍼를 놓고 공부를 한 사람이 아니라면 장애우는 지금 현재 이 장애인에서 한 단계 더 발전한 오히려 더 장애인을 배려하기 위한 용어로 오해받을 소지가 대단히 다분히 있다라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서 지나가는 사람들이 TV에서 장애우라는 말을 딱 들었다라고 얘기했을 때는 장애자가 인으로 된 것처럼 이제는 인이 우로 됐구나 하고 느낍니다. 그리고 이는 그냥 객관적인 사람이지만 우는 친구니까 그래 한 걸음 더 나가자는 말이지 하고 그것을 쉽사리 받아들이고 장애우라는 용어를 비판 없이 사용하는 사람들은 어찌 보면은 그런 장애인에 대한 호칭이라든가 이런 소수에 대한 호칭이라든가 이런저런 것들이 바뀌어갈 때마다 충실히 적응하고 그것을 따라가려는 의지를 가지고 있는 사람들 구분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말하자면 이 장애우라는 호칭을 사용하고 있는 사람들은 전과는 확연히 다른 문제인 것이 이 호칭을 사용하고 있는 사람들이 장애인을 비하하려는 용도로 이것을 사용하고 있지 않다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장애우라는 용어가 옳다는 것이 아니라 좀 더 끈기를 가지고 이 장애우라는 용어가 만일 난점이 있다면, 흠이 있다면, 잘못된 점이 있다면 왜 그런가라는 것을 대단히 어렵사리 설명을 해야 됩니다. 지금 당장 저만 하더라도 제 조카가 만일 와서 장애인보다 장애우가 더 다정스럽게 들리는데 삼촌 왜 그게 아닌 거야 라고 설명을 하려면 이제 땀을 뻘뻘 흘리면서 그거는 말이지 일단은 본인들 입장에서 원하지 않는 용어이기 때문이고 우라는 호칭은 말하자면 오바야. 거기서 쓸데없는 동정이라든가 이런 것을 안에 포함시킬 수도 있고 거기다가 저로서 이해 못한 얘기까지 해야 됩니다. 이 부분이 읽었는데 그러니까 주체적 거기서 기만성 이게 뭐더라? 상당히 어렵다라는 얘기입니다. 이게 그러니까 사실 뭐 그래서 장애우라는 단어가 그 안에 진정 기만성을 뭐 포함하고 있는지 또 어째서 난점을 가지고 있는지에 대해서는 언어학적인 지식과 사회학적인 지식과 뭐 이런 걸 가지고 본 다음에 또 자기 나름대로 동의를 해야만 이것이 가능합니다. 그 복잡한 이유 없이요. 제 생각에는 간단하게 그러니까 지금 혼선이 일어나는 이유는 이런 것이고요. 저의 결론은 너무나 심플해요.
제가 이 방송에서 이것은 뭐 개인적으로도 적용할 수 있는 룰이라고 생각합니다. 저의 해법을 들어보세요. 장애인이라고 이야기를 할 때 장애인분 가운데서 기분 나빠하시는 분은 없습니다. 왜냐하면 장애인만 해도 최소한 비하하는 표현은 아니기 때문이죠. 법적으로 다 인정이 되어 있는 대단히 객관적인 용어란 말이에요. 근데 장애우라고서 조금 더 이렇게 신경 쓰려다가 자기 딴엔 그랬는데 기분 나빠하는 본인들이 일부든 전체든 다수든 소수든 있습니다. 그럼 제가 방송에서 장애인이라는 말을 쓰면 아무도 기분 나쁘지 않아요. 에브리바디 해피야. 그죠? 그런데 제가 장애우라는 말을 쓰면 최소한 일부라도 기분이 나빠요. 그럼 뭐 어떻게 하면 되겠어요? 안 쓰면 되잖아요. 너무 간단하잖아, 이 결론은. 그러니까 이거를 제가 학문적으로 연구하거나 거기에 대해서 진정 이것이 뭐 얼마나에 대해서 저로서는 저의 수준으로는 이해하기도 힘들었습니다만은 그렇게까지 고민하지 않아도 사실 안 쓰면 되는 거 아니냐 그러면은 안 써야겠구나. 기분 나빠하는 사람들이 의외로 숫자가 굉장히 많으신가 보다. 라는. 그런데 이것이 지금 어느 정도로 많이 벌써 퍼져버렸냐 하면은 장애우라는 표현을 사용하자라는 주장을 하고 계신 분들 가운데서는 바로 지금 이 여러 글들에 등장하고 있는 그 특정한 단체 말고 다른 분들도 이제는 숫자들이 좀 돼버리신 모양입니다. 그리고 이 어떤 곳들에서는 예를 들어 공식적인 부분에는 장애인이라는 호칭을 쓰고 사적으로는 그렇다면 장애우라는 호칭을 쓰는 것이 좋지 않을까요? 뭐 이런 이야기들이 나갈 정도로 이 용어가 벌써 꽤나 퍼졌는데 문제는 본인들 가운데서는 저항감을 가지시는 분들이 꽤 된다는 얘기죠. 그렇다면 쓸 필요 있겠어요? 또 이 장애우라는 용어가 이것을 만들어냈던 연구소가 출범했던 당시에는 필요했던 절실한 이유가 있었다라는 것들을 또 상당 부분들은 인정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90년에 장애인이라는 공식 용어가 채택된 이후에는 오히려 이 단어가 이제 단점들이 보이기 시작했다라는 그런 이야기죠. 자, 그러니까 이 저의 방송을 진행하면서 장애우, 장애인이라는 호칭에 대한 저의 결론은 그렇습니다. 장애인이라는 호칭을 제가 사용함으로 해서 장애우라는 호칭을 사용하는 것보다 거부감을 가지시는 분들의 숫자가 훨씬 더 적고 무난하다면 그렇다면 저는 당연히 장애인을 택할 겁니다. 그건 이제 본인들 탓이니까요. 저의 이 무지막지하게 무식한 결론에 대해서 이해가 안 가시는 분들은 예를 들어서 생각을 해봅시다. 우리나라 사람들은 예전에 만주벌판을 잃어버렸지만 그래도 나름대로는 대륙하고 붙어서 한때는 휘쳤던 뭐 이런 이야기 되게 많이 하면서 마음속에 가지고 살잖아요. 예? 그게 언제적 얘기라고 해도. 그런데 다른 나라 사람들이 그러니까 이 반도라는 것은 이제 우리는 지정학적으로 분명히 지금 반도에 살고 있지만 예전에 일본 사람들이 우리나라 사람들을 비하하는 호칭으로 많이 썼다 해서 기분 나빠하는 그런 단어로 받아들인단 말입니다. 그런데 이태리 사람들도 반도인이잖아요. 그래서 반도인들이 가지고 있는 어떤 독특한 이 수륙 양면의 어떤 재능이라든가 뭐 이런 것들을 이야기하면서 한국 사람 반도인 누가 이렇게 얘기했다고 합시다. 그럼 우린 기분 나쁜 거 아니에요. 자기는 칭찬하느라고 썼더라도. 그러면 우리는 그 단어를 들을 때마다 기분 나쁨을 느끼거든? 하지 말래? 라고 얘기하면 뭐 이태리 사람이 같은 남자인끼리 왜 그래 그럴 수 없는 거 아니에요. 그럼 우리 이렇게 얼굴에다가 한 대 날려드리겠죠. 비에리가 이렇게 한 방 날리듯이 바로 돌려드리겠죠. 뭐 그런 거 아니겠습니까? 예, 제가 부르는 호칭에 대해서 하고 들으면서 찡그리시는 분이 있다면 당연히 아웃. 그런데 한편으로는 바로 우리나라의 이런 많은 소수 집단이라고나 할까요? 뭐라고 호칭을 해야 될까? 이것도 좀 애매합니다만은 이런 정당한 호칭들이 확립해 나가는 이 과정에서 사실 이 이름을 어떻게 부를 것이냐라는 것은 글자 하나 이상의 중요한 의미를 지닌다라는 것은 알고 있습니다. 근데 장애우라는 것이 이제 어느 정도의 사안으로 이 경론이 벌어지고 있는 것인지에 대한 것에 대해서는 제가 참 제대로 알지를 못했네요. 그런데 물론 그 참 힘들게 싸워가고 계시는 장애인 당사자 본인 분들이나 또 그분들을 돕기 위해서 활동하시는 분들의 어떤 입장은 저도 이해가 갑니다만은 이 장애우라는 호칭을 사용하고 있는 이 경우만큼은
비하한다고 해서 쓰려고 한 것이 아니라 나름대로 그 용어가 가지는 더 부드럽게 분명히 들리는, 장애인보다는 훨씬 더 부드럽게 들리거든요, 분명히. 잘 모르는 사람들한테는요. 그 사람들은 악의를 가지고 사용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이것이 협조를 요청하는 것과 내용에 대한 것들을 상세히 알기 쉽도록 장기간 이렇게 홍보를 하는 여러 가지 방법들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글 중에 일부 가운데서 분들은 이 장애우라는 이 호칭을 사용하고 있는 사람들을 죄인 취급하는 글을 몇 개 제가 읽었는데, 불쾌하게다기보다는 좀 우려가 같습니다. 말하자면 악의를 가지고 사용하지 않은 사람들을 그런 식으로 몰아붙여서야 그것이 어떻게 이렇게 설득이 되고 하겠는가라는 그런 생각이 들어서 어려운 처지에서들 이런 홍보들을 하시고 해야겠지만 화를 내기보다는 웃으면서 차근차근 설명하려고 해야 되는 때가 아닌가 생각되고요. 그리고 그것이 장애인이든 아니면 정말 80년대에나 쓰이던 그런 비하의 호칭이든 내가 뭐라고 그러든 무슨 상관이냐 라는 사람들도 존재하는 세상에서 나름대로는 더 부드러워 보이는 호칭을 쓰겠다라고 한 사람들은 그렇게 뭐 할 것까지야 없지 않느냐, 나까지 포함해서 하고 한번 입을 삐쭉 내밀어 보면서 장애인이라는 것을 저희 고스트네이션에서는 정식 단어로 채택해서 계속 사용하는 것으로, 뭐 그리고 나서 어떻게 뭐 이게 결과가 흘러가서 한 10년 뒤에는 그랬는데 장애우가 쓰이게 됐다. 그럼 그때 가서 또 바꾸죠 뭐. 어려운 일도 아니고 힘든 일도 아니고. 예전에 그 간호사분들이 간호원이라고 불리던 시절이 있지 않았습니까? 근데 간호사라는 호칭으로 이제 바꾸자 하는 이야기가 나왔을 때, 그냥 모락모락 얘기를 하는 사람들이 있었는데 어쨌든 간호사가 되었어요. 그때도 가장 중요한 논리는 그거였거든요. 물론 그 설명이 붙어 있긴 하지만 기분 나쁘다잖아. 그리고 그 양반들 밤에 일하고서 피곤해가지고 막 그렇게 일하는데 대우해드려서 손해본 사람이 누가 있남? 이라는 개념이거든요. 자, 그러니까 우리 장애인 여러분도 그러면 가수들 좀 도와주세요. 우리나라에서 수로 끝나는 직업으로 남아있는 건 가수가 마지막이야. 미쳐버린다니까요, 아주. 하나 더 있구나. 승마할 때 타시는 기수분들. 가수는 죽어도 가수야. 이 클래식한 사람들은 성악가고. 그래서 이 가사로 바꾸려고 그랬더니요. 너무 이상하죠? 그것도 가가 아니고, 제가 볼 때는, 그러한 면에서, 그러한 측면에서의 무지하게 자기 입김 못 내고 있는 소수 집단은 바로 이 가사들인 것 같아요, 가사들. 가수. 딱 봤을 때, 단순 기술직, 말하자면 가창이라는 기술을 직업으로 하는 그거라는 식의 딱 그 느낌이 오잖아요. 이 세월이 지났으면 그것도 어느 정도 이게 바뀌어야 되는데, 뭐 전혀 그럴 것 같지는 않습니다. 정말. 난리가 아니에요. 자. 제가 그렇게 무식해서 헷갈리고 있는 부분이라면은, 여러분들이 차근차근 가르치시면 됩니다. 거기에 대해서 화를 내실 필요도 없고, 그렇게 해서, 이 고스트네이션이라는 프로그램 하나가 바뀌고 그 프로그램의 진행자 하나가 바뀌고 그렇다면은 우리나라 전체도 바뀔 수 있는 것이고 뭐 그러한 거 아니겠어요? 그랬는데 듣는 입장에서 장애우라는 호칭을 죽어도 써야 된다고 생각하시는 분들은 또 글을 올리세요. 저는 또 읽어보고 타당하다고 생각되면 당연히 또 읽을게요. 머리 아프다. 자, 요 타이밍에서, 일단 노래 하나 듣고요. 자, 그러면 에브리바디 해피한 거죠? 이제 장애우라는 호칭이 저희 프로그램에서 사라짐으로 해서 입 튀어나오고 열받고 이제 막 이런 분들 없는 거죠? 그런 분들은 자, 지금 또 빨리 게시판에. 이글래시맨 인디어 들을게요.
take tea, my dear. I like my toast done on one side. You can hear it in my accent when I talk. I'm an Englishman in New York. You see me walking down Fifth Avenue, walking cane here at my side. Take it everywhere I walk. I'm an Englishman in New York. Whoa, I'm an alien. I'm a legal alien. I'm an Englishman in New York. Whoa, I'm an alien. I'm a legal alien. I'm an Englishman in New York. If manners make us manners, someone say he's our hero of the day. It takes a man to suffer ignorance and smile. Be yourself, no matter what they say. Whoa, I'm an alien. I'm a legal alien. I'm an Englishman in New York. Whoa, I'm an alien. I'm a legal alien. I'm an Englishman in New York. Modesty, propriety, can lead to notoriety. You could end up as the only one. Gentleness, sobriety, rare in this society. Many candles brighter than the sun. Takes more than combat gear to make a man. Takes more than a license for a gun. Confront your enemies, avoid them when you can. A gentleman will walk but never run. The manners make of manners, someone say. He's our hero of the day. It takes a man to suffer ignorance and smile. Be yourself, no matter what they sa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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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I'm a legal alien. I'm an Englishman, no matter what they say. Be yourself, I'm an alien. I'm a legal alien. I'm an Englishman in New York. Be yourself, I'm an alien. I'm a legal alien. I'm an Englishman, no matter what they say. Be yourself, I'm an alien. I'm a legal alien. I'm an Englishman, no matter what they say. 잉글리시맨 인 뉴욕 스팅이었어요. 지금 양쪽의 게시판, IMBC 쪽의 게시판, 그 고스트 스테이션의 게시판에서 다들 헷갈려하고 계세요. 좀 어렵죠, 그러니까 문제가. 그거 봐요. 그러니까 이 장애우라는 호칭을 쓰면 안 된다라고 설득하시려는 분들도 이게 차분차분 길게 가야 되는 문제지, 이게 한 방에 쓰지 마세요 그러면은 처음에는 다들 헷갈려 해요. 그러니까 거기다가 또 뭐가 문제가 있냐면은 자기 딴에는 호의를 가지고 더 좋은 말인지 알고 쓰려고 그랬는데 화낸다라고 생각하면 배신감 느껴요. 어디 보자. 지금 양동욱 씨는 장애우란 말이 안 좋은 영어라는 말을 처음 듣거든요. 장애인에서 더 순화해서 쓰자고 바뀐 게 아니었던가?
뭐가 어떻게 되는지 모르겠으니 아는 사람 좀 설명해 주겠어? 라고 올렸어요. 그러니까 지금 대부분 그냥 이렇게 이 내용에 대해서 민감하게 알고 있거나 좀 보신 분들이 아니면은 처음 이 용어 두 개를 딱 대하는 사람들은 무조건 이런 식으로 생각을 할 수밖에 없는 구조가 돼 있어요. 이 두 개의 단어가. 그러니까 점점 더 이쪽으로 기울 가능성도 있어요. 그러니까 이것이 싫다면은 조금 더 홍보를 하고 왜 그런가라는 이유를 설명하고 협조를 구할 수 있는 그런 방법이 뭔가 좀 필요할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이 설명을 하시는 분들 가운데서 지금 이렇게 설명을 달아주시면서 재밌게 설명하신 분도 있어요. 제 사견이긴 하지만 이웃 간 왕래도 별로 없고 모르는 사람이랑 인사도 안 하는 이 한국에서 장애가 있는 버치기나 되는 호칭 쓰는 거 엄청난 오바라는 그런 이유를 달아주셨는데 그럴싸한 설명입니다. 자 그리고 지금 갑자기 왜 김병현 선수를 저보고 이러구로 말씀하시는지는 잘 모르겠는데, 하여간 뭐 이런저런 이야기들이 지금 신문에 나오고 인터넷에 올라오고, 김병현 선수가 말하자면은 취재 사진 기자를 폭행하였다라는 글이 신문에 실리면서 그 실상의 내용과 보도와의 차이와 뭐 이런 것들이 지금 이야기가 되면서 네티즌들이 분노한 분들의 숫자가 늘어나면서 김병현 선수 본인도 지금 상당히 어처구니 없어 하는 듯한 그런 표현을 본인은 하고 있고, 신문에서는 그래 쳤냐 이렇게 기사 폭행이다 이렇게 가고 있고 뭐 그렇습니다. 자, 요 이야기는 내일 하도록 하겠습니다. 왜냐하면 꼼꼼히 정보를 더 봐야 얘기를 할 수 있겠어요. 그러니까 뭐 신속하게 이야기를 하고 그러는 것도 좋긴 하지만 여러 글들을 좀 정확하게 봐야 될 것 같아요. 대충 짐작이 간다. 어떻게 된 스토리인지. 안 봐도 비디오야 라고 이야기할 수 있는 권리는 저한테는 없거든요. 그러니까 제가 뭐 방송을 하면서 오 A하고 그래 A 알아. A? 그래 A는 노상 그래. B? B도 아는데. A하고 B하고 그랬어. 그래. A가 지금까지 그런 적이 7번이야, 7번. 이번이 8번째겠지. 그리고 얘기하는데 나중에 보니까 이번만은 아니었더라. 하는 수도 있는 거고요. 그러니까 봅시다. 예, 내일 얘기할게요. 그런 거지 뭐. 그리고 뭐 막 걱정들 하시는데 또 오버하시는 분들도 계세요. 뭐 한 젊은 선수의 뭐 미래를 망치기 뭐 어쩌고. 저도 김병현 선수 좋아하잖아요. 예. 그 정도로 미래를 망칠 김병현이면 도대체 팬이라는 게 뭡니까? 자기가 좋아하는 사람을 믿어야지. 그러니까 힘들어하는 거를 안타까워하는 건 안타까워하는 거지만 그 정도로 망가지지 않아요, 절대로. 예. 다음 시즌에도 여부란 듯이 해낼 테니까 그냥 보세요. 승질은 좀 나겠네. 나를 보지 못한 날 봤다. 이 제목은 굉장히 철학적이며 시적이며 그런 표현이네요. 이 보낸 사람이 왜냐하면 전혀 이런 표현을 쓸 것 같지 않은 사람, 30살 김가야이기 때문에 자료를 찍기 위해 빌려온 비카로 장난삼아 찍어본 내 얼굴. 30이란 나이에 김 모시기가 그 안에 있었다. 눈가에 주름이 져있고 탄력을 잃은 얼굴 피부와 빠져 얼마 남지 않은 앞머리. 아그 곤란하지. 이 안경 너머로 보이는 광기 없는 눈동자. 얼마 전 술자리에서 친구놈이 나를 평했던 말이 생각난다. 가장 멀쩡했던 놈이 가장 망가져 있구나. 난 그 말에 동조할 수가 없었다. 오늘 이전에도 내 얼굴은 세면 후 면도를 하면서 거울을 통해 무의식적으로 봐왔었다. 하지만 비카를 통해 본 나의 얼굴은 세면대의 거울에서 봐왔던 그 얼굴이 아니었다. 부분만을 보던 세면대의 얼굴과 세면대의 거울과 전체를 봐버린 지금 디카 속의 내 얼굴. 지금까지 난 내가 10대인 채 살아왔다고 생각을 했다. 10대의 마음과 10대의 체력과 10대의 열정과. 하지만 그 10대 시절은 이미 20년 전 오늘 내게서 사라졌었던 것이다. 10대처럼 까불며 지내온 날들을 그때마다 난 아직 30이야. 아직 30밖엔 되지 않았어 하며 내 자신을 속여왔다. 하지만 지금 처음 알고야 말았다. 난 이미 30이 되고 말았다.
이 시간 이후 내 자신이 어떻게 변할지 나도 잘은 모르겠지만 최소한 다른 건 다 변할지언정 10대의 열정과 10대의 정신만큼 변하지 않았으면 좋겠다. 자, 서둘러 원고를 해야겠다. 난 지금 30살이므로. 해팔성에게 추신 회춘하는 방법 좀 알려줘요. 이런 식으로 계속 꿀꿀한 생각만 하다가는 생애 첫 원고가 세상 빛을 보기도 전에 이 마음부터 찌그러드는 수가 있습니다. 김가야 어떻게든지 데뷔해야죠, 빨리. 회춘하는 방법. 요즘에 그 성형외과하고 이런 지역에서는 얼굴을 레이저 광선으로 자극해서 피부에서 자연적으로 콜라겐을 생성함으로 해서 피부를 탱탱하게 한다거나 이 피부를 팽팽하게 하기 위한 시술요법, 또 각종 미용 크림과 팩 이런 것들이 있다고 알고 있습니다만은 안 봐도 비디오 김가야 이 스크린 톤 값 아껴야 하는 처지에서 그 성형외과 가서 레이저 쪼이고 누워있을 것 같진 않고, 참고로 나 한번 쪼여봤습니다. 무지하게 아픕니다. 바늘로 얼굴 전체를 베끼는 것 같이 아픕니다. 그거 생각도 하지 마세요. 마누라가 한번 시켜줬는데 하나도 안 고마웠습니다. 현실적으로 좀 그렇죠. 그럼 두 번째 방법은 예전 특히 중국 쪽에서는 말입니다. 그 나이가 굉장히 많이 든 노인이 동녀, 이 초조 이전에 아주 어린 소녀를 돈으로 사들여서 잘 때 이 배나 발 쪽에다 품고 잠으로 해서 그 어린이의 기운을 흡수를 해서 회춘을 하는 그런 요법을 썼다라고 합니다. 추잡스럽죠? 물론 그 진시황은 불로초를 갖기 위해서 발버둥을 치고 다들 오래 살고 잘 살기 위해서 그렇게 난리를 칩니다마는, 그래도 그게 그 어린아이한테 할 짓입니까, 그게 어디? 그런데 그것이 실제로 효과가 있는지는 모르겠어요. 그런데 그런 문헌에 나오는 바에 의하면은 그렇게 사용되어진 그 불행한 어린이는 성인이 되기도 전에 몸에 주름이 생기며 몸에서 청춘이 빠져나가서 그러한 모양으로 변하였다라는 기록이 있습니다. 근데 제 생각에는 그런다고 해서 실제로 그럴 것 같지도 않고 괜히 그냥 과장하기 좋아하는 그 중국 사람들의 기록에 있는 것 같기도 한데, 그 모화사상이라 그래서 중국의 거를 무조건 흉내내고 옛날에는 그 양반 임내하면서 우리나라의 임금을 섬기는 것이 아니라 중국 황제의 신하인 우리 임금을 섬기는 입장에 있어서 그 자기 임금 알기는 우습게 알면서 중국 황제가 오랑캐에게 쫓겨났다는 이야기를 듣고서 이 편안한 잠자리에서 잘 수 없다 그래서 거적대기 위해서 자고 막 이런 양반들이 많았습니다. 굉장히 정신 나간 사람들 같지만 우리가 이야기하는 사육신이니 그런 사람들 중에서도 그런 분들이 있었습니다. 중국 거라면은 무조건 짱인 줄 알고 흉내를 내던 그런 얼빠진 분들이 계셨는데 우리나라에서도 일부 그런 방법을 시행한 분들이 있었다고 하네요. 김가야가 그런 방법을 시행할 능력이 있을 것 같지는 않지만 시행하면 잡혀갑니다. 그 뭐에 걸리는지는 모르겠는데 제가 볼 때는 천인공노인데 그거는 어떻게든 잡혀가지 않겠어요, 그죠? 그런 방법은 안 되겠죠. 자, 그러면 계속 약만 올리고 있는데 그렇죠. 이게 사실은 제가 강연 같은 거 하게 되면은 예술이 우리 인생에게 필요한 이유가 무엇이냐 이런 이야기를 하다가 늘 자주 하는 이야기가 하나 있는데 그 이야기를 해야 될 것 같은데요. 이 오래 살기를 원하는 것, 젊게 살기를 원하는 것. 사실 젊게 산다라는 것은 다른 의미로 말하면 그럼으로써 또 오래 사는 거겠죠. 사는 동안 젊게 살고 싶다라는 희망도 있겠지만, 그런데 영원히 청춘이고 싶은, 그리고 영원히 생명을 누리고 싶은 그 마음은 예전에 잘 나가던 사람들, 아쉬울 거 없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이 참 많이 원했던 모양입니다. 옛날에 그래서 그 파라오들, 태양의 아들들, 끝간데 없는 권력을 가지고 있던 그들은 이제 현세에서 누릴 건 다 누렸고 내세에서 요게 또 유지가 돼야 되니까 자기 몸 배 갈라서 창자 끄집어내서 그걸로 줄넘기 하고 저쪽으로 틱 던져버리고 거기다 딴 거 약품 채우고 온몸에 붕대로 둘둘둘 감고 미라가 돼가지고 들어누웠는데
거기다가 엄청난 사람을 동원해서 이렇게 이집트에다가 그 피라밋을 건설하고 막 그렇게 삽질들을 하셨습니다만은 아직까지 살아나신 분은 한 분도 없습니다. 예. 그 미라가 뭐 뻘떡 일어나고 이런 할리우드 영화에 너무 심취하셔서는 좀 곤란합니다. 아직까지 한 분도 안 일어날 때니까요. 진시황 같은 경우에는 그 모든 음모를 독사 같은 눈으로 파헤치고 적들을 파멸시킨 그 위대한 중국 최초의 황제가 이 나이가 늙어지면은 결국은 사람이 똑같은가 봅니다. 이제 마음이 약해서 내 오래 살아야겠다 막 이러다가 불로초를 구하라고 막대한 자금을 주위 사람들한테 주었는데 다들 그 돈 가지고 그냥 슈킹 쳐서 딴 나라 가서 잘 먹고 잘 살고 불로초 좋아하시네. 그래서 다 도망갔습니다. 그 독사 눈의 진시황도 그 부하들이 떠나가면서 안 돌아올 뿌야 라는 표정으로 돌아가는 것을 결코 알아보지 못했으니까요. 오래 살고 싶다, 젊게 살고 싶다, 뭐 그런 인간의 그 욕망 앞에서 인간은 한없이 바보가 되나 봅니다. 인간이 물리적으로 이 수명을 무지하게 길게 오래 살고 싶다라고 해봐야 사실 100년을 못 삽니다. 그래서 산삼 먹고 녹용 먹고 해구신 한 방 때려주시고 해구신 아시죠? 물개의 거시기 웅담 해주시고 무슨 뭐 천연기념물이고 무슨 자연보호고 이런 거 외면하고 청정 무슨 걸로 재배된 비싼 야채 먹고 밥맛 없어도 현미밥 그냥 빡빡 때려 드시고 비타민제 챙겨주시고 노화방지 비타민도 하루에 2번씩 챙겨주시면서 때로는 뭐 어쩌고 그리고 막 엽기적인 방법입니다만은 뭐 젊은이의 피를 수혈해? 뭐 이딴 짓 해가면서 이제 나이가 한 50이 되었더니 사실은 자기 150년 살라 그런 거거든요. 그래서 딱 테스트하러 갔는데 병원에서 의사 선생님이 야 의사 생활 40년 만에 이렇게 건강치는 처음 봅니다. 계속 이대로만 가십시오. 퇴근하십니다. 아니 어떻게 건강히 이러실 수가 있습니까? 고맙습니다. 후후 웃고 나오다가 병원 계단에서 쫙 미끄러진 뇌진탕으로 한 방에 갔더라. 인간이 그런 거거든요. 예, 어쩔 수 없는데 물리적으로 우리 인간의 삶이 영속성을 획득한다. 영생을 산다라면 그게 인간일까요? 그때부터는 인간이 아닌 다른 존재로 불리게 되기 때문에 인간이 아닐 겁니다. 우린 그런 장사를 하기는 하죠. 뭐 매트릭스 보면 그런 거 나오지 않습니까? 이제 나의 기억, 메모리를 다른 컴퓨터에 이식시킬 수 있다면 그럼 영원히 살 방법이 있을지도 모르겠어요. 그러니까 뭐 윤리라든가 이런 거하고 상관없이 그냥 모든 것이 가능하다라고 생각해지는 미래라면 이런 끔찍한 걸 생각해 볼 수 있죠. 자기 몸의 세포를 복제해서 기억이 있지 않은 클론을 성체를 하나 캡슐 안에서 배양한다. 어른의 몸을. 그런 다음에 내가 늙은 다음에 내가 가지고 있는 기억을 그 클론에 비어있는 구준엽 강원래 클론 말고요. 그 뇌 안에다가 옮긴다. 그럼 내 몸이 죽는다. 늙은 몸이. 그러면 젊은 몸 안에서 내가 눈을 뜨면 나는 기억을 가지고 젊은 몸 안으로 옮겨져 있죠. 그럼 교통사고나 급작스러운 사고가 나지 않고선 인간은 죽지 않겠죠. 교통사고는 어떻게 대비할 수 있죠? 집안의 컴퓨터에 자신의 기억을 백업해 놓죠. 그래서 백업하는 게 좀 게을러서 작년 12월 것까지만 백업했는데 내가 교통사고가 나서 죽었죠? 그러면은 내가 이미 병원에다가 예약을 해서 스탠바이 시켜놓은 나의 클론에 우리 집 컴퓨터에 백업되어 있는 나의 예비 메모리가 글로 들어가죠. 그럼 내가 도로 살아나서 죽지 않고 살아났는데 그 대신 올해의 기억을 잃어버리긴 했죠. 이런 식으로 인간이 살아가게 되겠죠. 근데 그것은 인간이 아니라 뭔가 다른 호칭으로 불리는 다른 생명체가 되지 않겠어요? 얘기가 장황했습니다. 자, 인간의 삶을 그런 식으로 물리적으로 잡아놓으려고 수직으로 길게 사는 것은 불가능하지만 우리 인간은 자신의 인생의 넓이를 넓힐 수는 있다고 저는 생각해요. 그것이 예술이든 학문이든 그 무엇이든 우리 인간은 노력하면 50년을 살고 가지만 몇백 년을 살고 가는 몇 천명분의 인생을 살고 가는 것처럼 살 수 있지 않겠어요? 우리가 먹는 그 곡식을 우리가 이 보리는 먹어도 돼, 독버섯은 먹으면 안 돼 이런 것을 알게 되기까지는 그 수십만 년에 걸쳐서 이 지구상에 살았던 우리가 생각하는 옛날에 머리 나빴다라고 막 이렇게 이야기하는 크로마뇽 인서부터 이런 사람들이 다 시험해 봐서 그게 일로 내려온 그런 전승의 결과래요. 다 몸으로 먹어보고 몸에 뭐 생기고 두드러기 나고 배탈 나고 죽고 다 먹어보고서 내려온 거라는 거죠. 우리는 그거를 단순하게 책 한 권 읽어보면 알 수 있고 대충 다 알고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그런 지식이나 문자로 또 이어지지 않은 얘기들은 남의 그림을 보면서 15세기에 살았던 어떤 사람이 지는 해를 보고 느꼈던 감정과 그 눈물을 우리는 글자로 표현되지 않는 뭔가를 느끼잖아요.
그리고 베토벤이 귀가 먹었을 당시에 만들었던 그 음악을 들으면서 어렴풋이 그의 입장과 그의 영혼을 우리는 짐작하면서 우리는 그의 몸 안으로도 들어갔다가 그 시대로도 가보고 하지 않습니까? 우리는 그럼으로써 몇천 명분의 인생을 살 수도 있는데 바로 그런 창작과 뭔가를 만들어내는 직업에 종사하고 있는 한 현실의 고단함이 김가야 니놈의 얼굴에 주름살을 만들고 늙어 보이게 한다고 해도 영원한 청춘이시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훈장에 해당하는 작은 얼굴을 안으시오 하지 말고 나중에 무지하게 뜨거운 문화생들 많이 생기고 어씨들 뒤에다 쫙 깔고 배경 그리는 놈만 30명에다가 스크린 톤을 창고에다 갖다 박아 놓으시고 막 이러면서 그리면서 선생님이 옛날에 데뷔하기 전까지 좀 많이 사갔잖니. 그리고 대기만성이라고 봐라. 일찍 데뷔 안 해도 뭐 이렇게 잘난 척하고 막 잡벅 막 자기 얘기 막 과장해서 막 이렇게 허풍 옛날에 고생한 얘기 막 과장 이런 얘기하면서 큰소리 치면서 그냥 재밌게 지내는 그 날이 왔을 때 자랑이라고 생각하세요. 그리고 10대의 열정과 10대의 정신이라는 얘기는 제가 볼 땐 웃겨요. 열정하고 뭐 그런 도전 정신이나 이런 것들이 10대의 전유물 혹은 20대 육체적인 젊음의 전유물이라고 생각하는 것만큼 엄청난 폭력이 없는 것 같아요. 지금 우리 사회도 보면 운동선수들도 많이 조로한대요. 조루가 아니라 그러니까 한 20살만 넘으면 벌써 야 이제 저물 때 됐다라고 생각한다든가 외국 같은 경우에는 45살짜리 메이저리그 투수가 전성기에 올라가는 그런 경우도 볼 수 있는데 사실 스포츠라는 것도 육체하고 정신의 콤비네이션 아니에요. 근데 육체의 이제 반응 속도가 느려지는 막 이런 걸 보면서 쟤는 이제 간다라고 보는 거죠. 인간의 정신을 그러니까 너무 깔보는 거지. 우리나라가 너무 좀 속된 그런 풍토에 붙잡혀 사는 경우가 많다 보니까 인간의 영혼을 깔봐서 육체가 이렇게 기울기 시작하면은 그때부터 젊음이 가고 인생의 전성기가 가고 나머지는 다 자식 키우는 데다가 쓰여지는 게 인생이고 막 이렇게들 생각하는 것 같아요. 그거를 주입한다니까요, 사람한테. 그게 폭력이 아니고 뭐겠어요. 20대의 정열, 30대의 도전, 40대의 용기, 50대의 패기, 60대의 도전, 70대의 그 새로운 것에 대한 탐구, 이런 것들은 너무너무 사실은 훨씬 더 자연스러운 일이고, 왜냐하면 인간이니까 너무너무 자연스러운 일인 것 같은데, 흔히들 30대가 되면은 이렇게 지칠 거라고 생각하는 사람들도 좀 계신 것 같아요. 김가야 시덥지 않은 소리 이제 그만하고요. 원고하세요. 누워 듣다가 내가 아는 정보를 알려드리려 컴을 켰다오. 장애인과 장애우를 가지고 참 많은 시간을 말을 하는데 정답은 없어. 내가 아이들 가르치는 입장이라 이리저리 많은 죄를 뒤적거려 보았으나 그곳에 내가 통달하여 가르치기를 아까 말한 듯이 장애를 갖고 있던 사람들을 삐삐 취급하다가 좀 더 나아진 것이 장애자. 물론 이것도 말만 조금 나아진 것이지 놈 자자를 써서 저급의 언어를 지칭하다 90년대 이직전환이 이루어져 장애인이라는 공식적인 언어가 탄생한 것이요. 이후 장애우라는 표현이 나왔어. 이것은 비하하기 위한 말이 아니라 친구로서 대하자는 의미에서 나온 것이나 쉽게 말해서 장애인 스스로 자기를 가리켜 장애우라 표현할 수 없는 비주체적 언어이기도 할 뿐더러 일부 장애인들은 받아들이는 정도가 다르게 전달될 수 있음을 감안 장애인도 맞고 장애우도 맞지만 사람마다 다르게 사용할 수 있는 것이요. 보충 설명을 해 주셔서 좋습니다만은 이런 이야기를 우리가 하고 있는 이유 자체가 바로 어떻게든 최대한의 좋은 표현을 갖고자 하는 거니까 설명을 하시는 중간에도 제가 삐삐라고 가린 그 단어 같은 것들은 사용하시지 않는 것이 이런 이야기를 하기 위해서 글을 올리는 의미가 있으시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많이 떠들었다. 헉헉헉. 얘들아. 말 좀 해봐. 이제 작별의 시간이야. 졸지 말고. 나 다 떠들었죠. 너네가 클로징 멘트. 몇 시에요? 몇 시? 자, 지금 시각 2시 55분 15초 지나고 있습니다. 자, 클로징 멘트 좀 해줘.
왠지 좀 허무하죠. 그렇죠. 하지만 좀 해야 될 건 해야 될 것 같으니까. 이만 물러가고 저희는 다음 주에 해철 형은 내일 다시 찾아뵙는 걸로 하죠. 올 수가 있을까? 불안해. 보내드린 노래는 나쁜 친구들 Bad Company의 Ready for Love. 이 미끄러운 폴 로저스의 목소리예요. 이렇게 인사를 드리면서 전 내일 뵙도록 하죠. 오늘 분명히 방송 처음 시작할 땐 졸려 그랬는데 마지막에는 무지하게 떠들고 있었죠. 저는 이런 저 자신이 때로는 싫을 때가 있어요. 배 안 고프냐? 야, 뭐 먹으러 가자. Now I'm on my feet again. Better things are bound to happen. All my dues surely must be paid. Many miles and many